성공하는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 오늘 잠깐 공지를 하면 요 부분이 조금 바뀌었죠. 옛날에는 성공하는 PMO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유튜브 검색하실 때 지금 Successful PMO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해외에서 제 이 PMO에 대한 이 내용이 좀 많은 질의가 와가지고 그분들 검색하기 좋게 영어 부분으로 바꿨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제 66회 우리나라의 PMO 전문가의 수요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 어느 정도 필요할까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14년에 그 정부 쪽에서 저한테 요청을 해와가지고 제가 그때 정부 쪽에 올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MO 제도에 대해서 정말 제가 거의 한 3, 4개월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많은 인식의 문제도 다뤘을 거고 감리, 그 다음에 우린 수행 가이드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제대로 된 PMO 기능인가 하는 얘기도 했었고 이제 PMO 전문가가 없다는 그 주제에서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해야 될 게 그럼 우리가 몇 명이나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감리감염법에서 설명을 할 거고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PMO 감리 발주사 수주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혹시 분리분할 발주에 있을 때 PMO의 역할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전문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전에 현장에서 PMO 전문가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숫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미 제가 유튜브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6, 그래서 RWAIRC가 되고요. 5, RWPEC가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PMO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개의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납기 관리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 안정성 우리가 점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부분, 진척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 때 3개 하라고 그랬고 계획 때 9개의 프로세스, 그 다음에 실행 때 4, 그 다음에 통제 때 5, 종료 때 4 이렇게 해가지고 25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가지 프로세스에서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 유튜브에서 했으니까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착수라는 이런 단계는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가져줘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MO한테 가장 중요한 단계는 프로젝트 착수 단계에서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초가 잘 형성돼야 우리가 좋은 계획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공하는 계획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계획까지 잘 돼야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실행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언제나 프로젝트의 통제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그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공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 하다가 보면 너무 이제 이쪽에 실행에 집중되다 보면 그 현장에서 종료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허둥지둥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리 사전부터 이렇게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여기 성공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종료 단계 4개의 프로세스까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테마죠. 과연 우리나라의 PMO 전문가가 몇 명이나 필요할까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2014년에 저한테 그 요구가 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참고했던 자료는 2013년 그 전자정부 사업 수요에 대해서 조달청 자료를 가지고 참고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20억 이상의 사업이 255건입니다. 그 다음에 20억 미만이 5,096건입니다. 여기에 뭐 더 놀라운 거는 실질적으로 1억부터 5억 쪽에 있는 프로젝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 그거 그냥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PMO를 몇 건을 반영할 거냐? 원래 우리가 이제 PMO에 대한 거를 제도화하고 검토할 때 20억 이상 발주 사업은 무조건 PMO를 하자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PMO 제도를 입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250억 건에 250건, 그 다음에 20억 미만에서는 이 중에 뭐 하드웨어도 있을 거고 운영 유지 보수도 있을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만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달라고 그래서 10%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500건, 그럼 750건이 되죠. 750건.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매년 750여 건 정도의 프로젝트가 그 공공정보화 부분에서 필요가 할 거다라고 가정을 했고, 그 한 PMO 프로젝트마다 3 내지 5명의 이제 PMO 인력이 투입되죠. 뭐 상주든 비상주든.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2명의 PMO 전문가를 한 프로젝트마다 투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이제 750여 건에 2명이니까 1,500여 명의 PMO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2022년, 지금은 이제 올해 23년이 됐으니까 작년에는 한 200여 건 PMO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전자 공시 쪽으로 올라온 게 올해부터는 이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실제 지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PMO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숙지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걸 위해 가지고 뭐 PMO 전문가 교육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교과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살펴보신 다음에 그 교육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PMO 전문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전자정부 사업 이렇게 많은 건 중에 뭐 감리는 꼭 해야 되는 거가 있는데 감리를 안 해도 되는 감리 감면법에 대해서 제가 2016년에 정책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